지구에서 가장 낯선 세계는 우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발밑 깊은 바닷속이죠. 수심 3000m, 빛이 단 한 줄기도 닿지 않는 곳, 영하에 가까운 추위, 몸을 으스러뜨리는 압력, 생명이 살기엔 너무나 가혹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둠 속엔 생명이 가득합니다. 상상조차 못할 모습의 심해 생물들이죠. 오늘 그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바다는 깊이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로 나뉩니다. 수면에서 200m까지는 햇빛이 닿는 표층이죠. 물고기도 많고 산호도 자라는 밝은 세계입니다. 하지만 200m를 넘는 순간 빛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1000m까지를 어슴푸레한 박광층이라 부릅니다. 이곳은 푸른빛이 희미하게 감도는 황혼의 바다죠. 그 아래 1000m부터는 완전한 암흑입니다. 태양빛이 단 한 줌도 닿지 않는 무광층이죠. 더 내려가면 평평한 심해저 평원이 펼쳐집니다. 진흙과 침묵만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 해구가 있습니다.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는 무려 11,000m,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넣어도 잠기는 깊이죠. 우리는 지금 그 어둠의 끝까지 내려갑니다. 먼저 심해가 얼마나 혹독한지 느껴봅시다. 가장 무서운 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압입니다.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은 1기압씩 커집니다. 3000m에선 손톱만한 면적에 300kg, 철로 만든 잠수 정도 찌그러질 수 있는 힘이죠. 우리 몸이라면 순식간에 으스러집니다. 두 번째 적은 살을 내는 추위입니다. 심해의 수온은 고작 2도 안팎이죠. 세 번째는 끝없는 어둠이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굶주림입니다. 빛이 없으니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먹이 사슬의 출발점이 통째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심해 생물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에 의존합니다. 죽은 생물의 부스러기, 이른바 바다눈이죠. 눈처럼 천천히 내려앉는 죽음의 양식입니다. 이 척박한 곳에서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생존의 비밀을 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스스로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생물 발광이라고 부르죠. 놀랍과도 다이란, 생물의 약 90%가 빛을 냅니다. 몸속 화학 반응으로 열 없는 빛을 만들어내죠. 가장 유명한 주인공은 바로 아귀입니다. 머리 위에 작은 등불을 매달고 다니죠. 그 빛의 호기심을 느낀 먹이가 다가오면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로 단숨에 삼킵니다. 그런데 빛은 사냥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물은 빛으로 짝을 부르고 어떤 생물은 빛으로 적을 위협합니다. 도끼고기는 배에서 은은한 빛을 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햇빛과 섞여 사라진 듯 보이죠. 이걸 역조명 위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해파리는 위험하면 빛 폭탄을 터뜨려요. 적의 눈을 멀게 한 사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죠. 빛을 미끼로, 무기로, 망토로 쓰는 생물들, 어둠을 빛으로 정복한 경이로운 진화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전설 속 바다 괴물? 대왕오징어를 아시나요? 몸길이가 무려 13m에 이르죠. 눈은 농구공만한 크기입니다. 동물 중 가장 큰 눈으로 아주 희미한 빛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상상 속 괴물로만 여겨졌지만 2004년에야 살아있는 모습이 처음 촬영됐죠. 흥미로운 건 심해엔 거대증이 흔하다는 점이에요. 차가운 물과 높은 압력 속에서 생물들이 더 크고 더 오래 자라는 경향이죠. 그래서 다리 폭이 4m인 거대 개도 손바닥만한 과대 등각류도 삽니다.
작은 새우의 먼 친척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어둠과 추위가 거인을 빚어낸 셈이죠. 세 번째, 심해의 사냥꾼들은 정말 기묘합니다. 펠리컨 장어는 몸보다 입이 훨씬 큽니다. 자기보다 큰 먹이도 통째로 삼켜버리죠. 언제 다시 먹이를 만날지 모르니까요. 바이퍼피쉬는 투명한 송곳니를 가졌습니다. 이빨이 너무 길어 입을 다물 수도 없죠. 드래곤피쉬는 붉은 빛을 내는 특별한 사냥꾼이에요. 대부분의 심해 생물은 붉은 빛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붉은 손전등으로 먹이 몰래 비추죠. 팽투스는 몸에 비해 이빨이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한번 문먹이는 절대 놓치지 않죠. 반대로 느긋한 사냥꾼도 있습니다. 흡혈오징어는 이름과 달리 피를 빨지 않아요. 위험하면 몸을 뒤집어 가시 망토를 두릅니다. 평소엔 떨어지는 바다눈을 조용히 받아먹죠. 그리고 가장 오해받은 물고기 블로피쉬. 물 밖에선 흐물흐물 녹아내린 모습이지만 심해 압력 속에선 멀쩡한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본 추한 모습은 사실 오해였던 거죠. 네 번째, 가장 믿기 힘든 곳이 남았습니다. 바로 열수분출공이에요. 해저 화산 틈에서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곳이죠. 물 온도는 무려 400도에 달합니다. 빛도 없고 독성가스가 가득한데도 이상하게도 생명이 빽빽하게 모여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태양이 아니라 화학이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분출공의 화학물질로 에너지를 만들죠. 이걸 화학합성이라고 합니다. 지구 대부분의 생명은 태양에 기대지만 이곳 생명은 태양 없이도 살아가는 겁니다. 붉은 관벌레요. 이 박테리아와 공생합니다. 입도 위도 없이 박테리아에게 모든 걸 맡기죠. 털복숭이 예티개는 집게의 박테리아를 길러먹어요. 말 그대로 자기 몸에서 농사를 짓는 셈이죠. 태양 없이 돌아가는 완전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끈질기다. 외계 생명을 찾는 힌트도 바로 여기 있죠. 다섯 번째, 심해엔 죽음마저 거스르는 생물도 있습니다. 홍해 파리는 늙으면 다시 어려집니다. 성체가 위기에 처하면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불사의 해파리라 불립니다. 덤보 문어는 귀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헤엄칩니다. 심해에서 가장 깊이 사는 귀여운 문어죠. 그리고 고래가 죽어 가라앉으면 심해엔 고래 낙하라는 잔치가 열립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종의 생물을 먹여 살리죠. 한 마리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키우는 겁니다. 뼈만 남을 때까지 어둠 속 생태계가 돌아가요. 심해는 이렇게 죽음마저 순환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심해의 5%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달 표면 지도가 심해 지도보다 더 정밀하죠? 인간이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도달한 것도 단 몇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 가장 깊은 바닥에서조차 작은 생물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발견된 또 하나, 바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빛도 닿지 않는 그곳까지 우리 흔적이 닿은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종이 발견됩니다. 심해는 아직 절반도 펼쳐지지 않은 책이에요. 빛도 없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생명은 끝내 저마다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빛을 만들고 거대해지고 태양마저 거스르며 우리 발밑에 가장 낯선 세계 심해, 어쩌면 가장 위대한 모험은 바로 그 아래 있을지 몰라요. 경이로운 야생의 이야기, 야생도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탐험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또 어떤 야생으로 떠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